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0.4%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장중에는 하락폭이 조금 나왔습니다. 저가가 마이너스 6%까지 빠졌어요. 자, 근데 제가 왜 빠지는지 이야기 드렸죠. 에코프로 BM이 빠져서가 아니라 에코프로 BM보다 평가치가 단기적으로 높게 올라갔어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물량, 그쵸? 고가에서 물려있는 물량들, 그리고 매물대가 계속해서 존재하기 때문 인게 에코프로 BM이고,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50%만큼 평가받는 게 그게 정상적인 평가다. 그런데 50%라는 평가치 자체가 에코프로 BM이 움직이면서 바뀌잖아요. 우리가 흔히 적정주가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 적정주가는 동일한 게 아닙니다. 적정주가가 동일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초과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초과 수익이 발생하는 원리는 왜 그럴까요? 미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이에요. 미래 가치는 뭐예요?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실적, 그쵸? 그리고 그 실적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 호재, 이슈, 뉴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적으로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2차 전지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없습니다. 무조건 좋아져요. 그런데 주가가 너무 빨리 올랐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물론 공매도가 찍어 누르면서 상황을 악화시킨 부분이 있죠. 근데 그 지점은 62평 이하에서 결정이 나는 거고, 62평보다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더 받았던 게 작년 7월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없었죠. 그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작년 11월 17일 날 상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약간 조금 덜 가는 것 같고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런 얘기 나올 겁니다. 지금 여기서 빠지잖아요. 그러면 종목 게시판도 그렇고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헤드앤숄더 떴다. 그쵸? 완전 박살난다. 이제 이거 끝난다. 이딴 식으로 말할 거라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주식시장은 차트, 저도 차트 봅니다. 중요해요. 그런데 차트를 접목시키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신고가 구간이라고 제가 누차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신고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수한 상황인 게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고 상장되는 시점에서, 그쵸? 에코프로 BM하고 누군가의 농간으로 인해서 가격대가 너무 낮게 평가가 됐었어요. 그래서 수직으로 상승을 한 겁니다. 한 5배 정도 뛰었잖아요. 4만 원이라고 잡고 그냥, 그쵸? 계산하기 쉽게 4만 원 잡았을 때 여기가 얼마? 20만 원이잖아요. 여기까지는 올라오는 게 정상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에코프로 BM의 이 상장 시점의 시가총액 보잖아요. 그럼 얼마인 줄 알아요? 25조입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시가총액 23조 7,168억 원. 그쵸? 이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시가총액이 3조 원 정도였어요. 그러면 당연히 올라가는 게 맞다. 왜? 에코프로 BM에서 양극재 만드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전구체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구체를 어디다 갖다 써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서 갖다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용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성장은 에코프로 BM의 성장하고 같다. 하지만 상장 시점에는 IPO 흥행에 실패함으로 인해서, 자, 그 내용도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공모주총액 보잖아요. 공모확정가 36,200원, 공모희망 최저밴드잖아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흥행에. 그러니까 우리한테 초과 수익이 발생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50%만큼 평가를 받았고 최근에 조정을 받은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에코프로 BM의 평가치의 50%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에코프로 BM이 어느 정도까지 빠질지에 대한 체크가 되어 있으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그냥 돈을 먹는 거예요. 그냥 그것보다 비싸게만 안 사면 됩니다. 비싸게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지금 조정을 받고, 물론 매물대가 없다는 내용으로 인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에코프로 BM보다 탄력적인 건 맞아요. 근데 그 탄력적인 부분이 하루 이틀에 지나지 않고, 그 하루 이틀이 지나잖아요. 다시 눌립니다. 왜? 에코프로 BM이 아직 안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에코프로 BM이 올라갈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가격대를 추적하자는 거예요. 단지 내가 주식을 사서 보유하고 있는 것만이 투자가 아니라 내가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를 꾸준히 보고 체크를 하고 타진을 하는 게 주식시장의 핵심 원리라고요. 그런 부분이 됐을 때 어떻게 매매가 진행되느냐. 자, 내용 한번 보세요. 오늘 강세를 보인 종목이 뭡니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그쵸? 에코프로 BM은 굉장히 약세 폭이 컸었습니다. 종가까지 그랬는데 보시면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오늘 3.6% 하락했고 에코프로 5%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종가에 좀 땡겨갖고 2% 정도 하락했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안 좋았습니다. 근데 머티리얼즈는 반등했어요. 그쵸? 근데 그 반등한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세요? 탄력이 있어서, 즉 매물대가 조금 얇으니까. 근데 다시 내려올 수 있다. 근데 그 구간을 버리지 말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적하자. 그랬을 때, 그쵸? 오늘 강세 종목으로 진행됐었던 가온칩스 같은 매매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실제 제 계좌에서 매매가 이루어진 내용이고요. 이거 1월 달에 시장 굉장히 안 좋았죠? 어떻게 됐습니까? 다 수익이에요, 다 수익. 자, 그냥 딱 찍으면 바로 다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 B가 매수고 S가 매도입니다. 자, 보세요.
B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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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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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라고 오늘 매도. 그쵸? 그리고 나서 오늘 매수는 다시 안 했고 다음 주에 다시 매수할 예정입니다. 왜? 추세가 유지되니까. 그쵸? 수익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이거 지금 일봉으로 보니까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1월달 시장 계속해서 빠지는데 수익 계속해서 발생을 시켰고요. 기준이 되는 건 신고가 매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신고가만큼, 그쵸? 신고가만큼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 꾸준하고 유일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쵸? 자, 근데 요거는 제 계좌에서 일어난 내용이고 제가 1월달에, 그쵸? 이벤트를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면, 자, 내용 보세요. 여기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고요. 지금 1,700분 정도가 함께하고 있는데 제가 2,000분까지 입장 인원을 늘립니다. 1월달 내내 계속 진행되고요. 여기는 특징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무료로 진행한다. 두 번째, 신고가 매매만 진행한다. 그쵸? 신고가에 대해서 제가 실제 매매한 내역을 오픈해서 보여드렸죠. 그쵸? 자, 그러면 무료로 진행하는 건 왜 그러느냐? 전 채널 성장의 목적입니다. 그쵸? 돈 안 받아요.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신고가 종목은 왜 하느냐? 주도주가 되는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거쳐가서 주도주가 됩니다. 내가 매매하는 모든 종목이 대박이 나진 않아요. 하지만 주도주가 되는 모든 종목은 신고가를 거쳐갑니다. 그러면 우린 당연히 신고가 매매를 하는 게 맞습니다. 시장을 이기려 들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매매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투자자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신고가 매매를 지속했을 때 어떤 매매가 가능한지 한번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여기 1월 19일이죠. 그쵸? 1월 19일 정확하게 이오테크닉스 시장가 매수 장시작전 8시 52분 그리고 53분 시장가, 54분 시장가, 55분 시장가. 무슨 소리입니까? 장 시작 전에 시장가 주문을 넣는다는 건 장 시작하자마자 체결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가격에 상관없이. 그쵸?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자, 내용 보세요. 이오테크닉스 8시 52분짜리입니다. 오늘 13% 상승 마감했죠? 그쵸? 시가 대비해서 몇 프로예요? 10% 이상 수익 구간에서 마감됐다. 무슨 종목입니까? 신고가 만들고 매물 소화 과정 거치고 오늘 돌파하는 날이잖아요. 그쵸? 수익이죠. 그쵸? 자, 제가 어떻게 매매가 진행됐는지, 그쵸? 다 확인시켜 드렸죠. 그 부분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이스트 소프트, 그쵸? 제가 원래 하루에 3종목 이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오늘 4종목이죠. 시장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중복되는 종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스트 소프트 어떻습니까? 오늘 시가에 3%밖에 상승 출발 안 했는데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그쵸? 저는 모든 종목을 스윙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오늘 상한가에 보유가 된다. 근데 왜 4종목이에요? 중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올려서 볼게요. 1월 18일, 그쵸? 시장가 매수 8시 51분 장시작 전 정확하게 이스트 소프트 진행됐고 어저께 진행됐죠. 18일 날. 그러면 오늘까지 해서 얼마라는 소리입니까? 24,750원에서 오늘 끝난 게 39,100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틀 동안 보유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터진 거예요?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50% 가까이 되죠. 자, 이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신고가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 밑에, 그쵸? 오늘 한 내용도 보면요. 자, 보세요. 플리토 어때요? 오늘 23% 상승. 그쵸? 뭐예요? AI예요. 그쵸? 제가 아까 전에 가온칩스 보여드렸죠? 제 계좌에서 매매한 내용. 가온칩스 뭐예요? 반도체예요. 왜 올라요? AI 때문에. 그쵸? 그러면 AI 관련주들도 당연히 공략을 해야겠죠.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쵸? QRT 반도체입니다. 자, 긴 말 드리지 않을게요. 시장에서 내가 주도주를 매매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신고가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고가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소통방에 들어와서 배우세요. 그쵸? 이번 기회에 내가 막 고가에서 물리고 막 매매하는데 어렵고 막 신고가나 뭐 주도주를 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번 기회에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무료로 진행하지만 한 가지 내용이 필요합니다.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벤트 하나 더 나갑니다. 여기. 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이런 종목들을 내가 매수하기 위해서는 장시작 전에 주문 들어가잖아요. 계속해서 가격을 추적하고 관찰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에 잡을지 계속해서 내가 장 끝나고 나서 추적하고 연구하고 해야 돼요. 그런 부분을 뭘로 해요? 신고가 검색기에서 나온 종목들을 토대로 여기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을 접목시켜서 가격대를 잡고 매매를 이어간다. 그쵸? 이 내용도 제가 무료로 진행을 하지만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 그리고 수익 모델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장중에는 6% 빠졌는데
어때요? 이거 단순히 22평 지지받았네. 월요일날 또 떨어지겠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에코프로 BM이 추가적으로 하락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야 되고요. 시장이 추가적으로 하락하기 위해서는 미증시가 완전히 박살나야 됩니다. 미증시가 박살나기 위해서는 올해 선거 있습니다. 민주당이 개판을 쳐야 돼요.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절대 가능하지 않다. 자,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에코프로 BM 26만 원 이하로 떨어지기 어렵다. 그 과정에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대를 잡자. 그래야 내가 2주 안에 수익을 볼 수 있는,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말씀드렸죠. 소통방에서 본 것과 같이 수익을 볼 수 있는 가격대를 잡을 수 있다. 그 내용을요, 제가 여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왔는데, 아까 제가 스윙으로 진행한다 그랬죠. 그게 단기 보유 전략입니다.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잡아야 되고요. 가격의 기준치는 신고가 구간에 진행을 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어딜 가도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요, 제가 20페이지에 걸쳐서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는데, 이 내용도요,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내용이 너무 길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말 한 2시간, 3시간 정도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내용을 준비를 해온 거니까 이것도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머티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신고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아까 전에 제 계좌에서 어떤 식으로 매매가 진행되는지 보셨죠? 계속해서 매매를 이어가라. 그게 아닙니다. 스윙으로 진행해야 되고, 단타는 단타만의 스킬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숙달의 영역이기 때문에 숙달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근데 스윙은 그렇지 않다. 원리를 알고 내가 그것대로 갈 수 있는 그 환경을 갖춰놓으면 돼요. 그 환경을 갖춰놓기 위해서 신고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12월 달부터 진행하고 있는 신고가 주도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신고가 주도주에 대한 가격 전략 그리고 어떤 관점에 의해서 매수를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 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 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2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 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이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ISC도 그렇고요.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